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죠? 오늘부터는 하드웨어 측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나갈 것 같네요. 근데 오늘은 먼저 CPU, 우리나라 말로 중앙처리장치, 그런 다음에 기억장치도 종류가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히 뭐에 대해서? 주기억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당연히 CPU, 상당히 문제 자주 출제되는 장치죠. 왜냐하면 가장 컴퓨터에서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CPU의 구성, CPU라고 중앙처리장치라고 부르지만 또다시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담당하는 그 장치들의 기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시겠고요. 기억장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부적으로 좀 많이 나눠지지만 오늘은 특히 뭐에 대해서 주기억장치의 종류와 특징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 보조기억장치와 기타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하드웨어를 크게 한번 분류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워야 됩니까? 라는 거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하드웨어는 뭐뭐뭐 장치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CPU, 그렇죠? CPU 있는데 CPU도 우리는 그냥 CPU라고 부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어, 연산,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주기억장치 오늘 배우실 과정 중에서 주기억장치는 크게 롬하고 램, 그렇죠? 롬하고 램 앞부분에서 주기억장치라는 용어가 종종 나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 한번 들어주시고요. 보조기억장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양함, 그런 다음에 입출력장치도 다양함, 그리고 이렇게 장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가시게 되실 거고, 요 외적으로 이제 기타 장치가 있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무엇과 연동해서 같이 사용할 거다라는 개념의 기타 장치, 그런 것까지도 우리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나갈까요? 네, 중앙처리장치부터 나가시죠. 자, 중앙처리장치의 개념입니다. 영어로 CPU, Central Processing Unit, 말 그대로 중앙에서 모든 걸 처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인간으로 말하게 되면 어디에 해당한다? 두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요 녀석이 이런 식의 역할을 합니다라는 거. 그리고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장치들의 동작을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거. 얘가 빠지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보기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요거 영어로도 보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어까지도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 CU, 컨트롤 유닛 이렇게도 부르고, 연산 장치, ALU 그래갖고 뭐 이것도 뭐 로직 유닛, 뭐 에스로매틱 로직 유닛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거까지 다 외우시려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까 나머지 하나 레지스터, 그래서 CU, ALU, 레지스터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중앙처리 장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라고 부르는 거고, 중앙처리 장치를 꽂는 슬롯이 있죠. 콕 꽂으면은 여기서 이제 중앙처리 장치를 인식해 갖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한 개의 장치지만 세 구분으로 구성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레지스터입니다. 중앙처리 장치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갖고 결국 컴퓨터를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처리할 명령어, 그런 다음에 처리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 그런 것들을 저장해 갖고 중앙처리 장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그래서 레지스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컴퓨터에서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CPU가 빠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CPU가 컴퓨터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뭐 때문에? 레지스터 때문에 가장 빠르다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장치별로 속도별 빠른 것부터 느린 순서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1순위는 무조건 머릿속에서 뭘 기억하셔라? 레지스터 기억하셔라. 좋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레지스터의 구성 요소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죠. 예, 레지스터는 크게 프리플롭하고 레치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 갖고, 컴퓨터의 최소 단위는 뭐였었죠? 우리 비트였었죠. 0과 1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정보를 기억해 갖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1, 0 이런 식의 말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빨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레치 같은 회로가 들어가 있어 갖고 1비트 이상의 값을 입력 전까지 유지하는 회로, 이런 두 가지 구성으로 레지스터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보기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요거는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고 보기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레지스터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어 장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어로 뭐라고요? CU라고요. 네, 편의점 아닙니다. CU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말 그대로 제어죠, 여러분들. 제어란 얘기 자체가 통제하고 지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예, 그래갖고 여러 가지 장치들 컴퓨터를 보게 됐었을 때 박스 하나라고 그래갖고 박스 하나가 통째로 장비가 아닌 건 알고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꽂혀져 있는데 그런 모든 장치들에 대한 동작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제어 장치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제어 장치는 다음과 같이 또 나눠져요. 예. 이런 식으로 제어 장치 속에서도 그런 감시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치들로 세분화가 됩니다.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 영어로 PC라고 부릅니다. 퍼스널 컴퓨터 아닙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영어 약자로 PC라는 요 영어 약자도 조금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주소를 기억합니다. 결국 컴퓨터가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명령어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명령어에 따라 갖고 제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으시죠? 결국 명령어를 기억하고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곳이 제어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 상태에서 명령어가 들어오면 그 명령어를 일시적으로 기억됐다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통해서 명령을 해독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해독한 명령에 따라서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교재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기억, 그 다음에 주소. 말 그대로 여기 주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영어로 어드레스 이렇게 되는데 주소를 기억하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MAR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 버퍼라는 게 여러분들 임시기억 장치다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그 클립보드 할 때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같이 기억하셔갖고 결국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기억되는 장소. 그런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렇게 영어로 IR 쓰게 되는데 지가 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내가 지금 현재 무슨 명령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령 레지스터.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현재 요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명령 해독기, 명령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해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호로 만들어 주죠. 그런 다음에 신호를 만들어 갖고 넘겨주죠. 이제 뭐 연산장치에도 넘겨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컴퓨터 전체를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요 파트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각 장치들의 특징 적어도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명령 레지스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5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림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의 루틴을 통해서 요런 식의 흐름을 통해 갖고 그 제어 장치가 돌아갑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설명도 아주 잘 달려져 있죠. 그리고 앞에 거 기억 못 하시게 되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푹 집어넣으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교재를 꼭 한번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림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교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에서 일로 갖고 오고 여기서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에서 명령어를 해독해갖고 부호기를 통해서 신호를 발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산장치로 빠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주기억 장치는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게 제어 장치의 흐름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연산장치. 연산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 그래요. 계산이에요, 계산. 예, 계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적, 산술적 연산, 논리적 연산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계산. 명령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명령어 처리해갖고 신호받았으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적 처리라든지 데이터적인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산을 담당하는 장치가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에서 뭐에 해당한다고요? 연산장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어장치도 상황에 따라서 나눠졌던 거 기억나시죠? 연산장치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 연산장치의 구성요소 한번 살펴보시죠. 가상기.
우리 가감승제라고 부르죠? 무슨 역할? 예, 좋습니다. 덧셈을 수행하는 거. 보수기. 감상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뺄셈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뺄셈이에요. 뺄셈. 예, 뺄셈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게 보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수를 보수로 만들어서 그거를 더하게 되면 뺄셈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조금 배우실 필요는 없으시겠고 보수기가 뺄셈. 그러면 연산의 중간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 장치도 필요해요. 연산 장치는 누산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조금 쉬운 얘기로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으로 3 답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때 가상기가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 2가 나오죠? 우리는 바로 답을 3을 구하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2를 한번 구해 놓은 걸 기억해 놨다가 다시 1을 더해 갖고 3이 만들어진다. 답이 3이 나온다. 그러면 요 2를 기억하는 위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 들어가는 거라고요? 누산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영어로 뭐라 그런다? 예. 어큐뮬레이터 그래갖고 AC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선생님 누산기가 답인데 보기에 누산기가 없어요. 그럼 영어로 AC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고 요 부분 파트에서는 조금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연산의 중간행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누산기. 그런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주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기억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상체 레지스터.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자릿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 자릿수가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의 개념이고 또 인터랩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상태들 계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태를 지정한다라고 상태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인덱스 주소 변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갖고 누산기도 6가지. 기억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럼 적어도 가상기, 보수기, 누산기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 상태 레지스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갖고 연산 장치까지 기억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끝난 거예요. 자, CPU는 뭐뭐뭐 레지스터. 그런 다음에 제어 장치. 그런 다음에 연산 장치. 3가지 장치 다 배웠죠. 그리고 연산 장치도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요거는 교재 페이지 12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주기억 장치에서 받아온 거를 보수기에서 뺄 게 있는지 없는지, 보수로 변환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하고 거기서 데이터 레지스터로 간 다음에 이걸 다시 어디로 돌린다? 가상기로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상기에서 계산된 것들이 누산기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상태가 변하게 되면 상태 레지스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또 제어 장치로 빼갖고 또 다시 명령어 돌릴 수 있게끔. 그래갖고 요게 연산 장치의 흐름이다라는 거. 책을 꼼꼼히 읽는 습관 들이십시오. 그리고 문제 끝까지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제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로 다음번에 그렇죠? 현재가 있었고 지금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있었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있었었죠. 그럼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서는 뭐만 보고 다음번이라는 이 얘기만 듣고 우리가 외웠던 대로 뭐가 될까요? 프로그램 카운터. 누산기는 요걸 답을 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 만약에 가시더라도 왜? 제어 장치를 묻는 건데 누산기가 들어가 있으면 누산기는 연산 장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소와 관련돼 있고 버퍼 임시 기억하는 거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프로그램 카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보죠. 자,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묻는 거죠. 중앙 처리 장치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볼까요? ALU 이거 뭐였었어요? 이게 연산 장치였었어요. 그렇죠? CU 이게 뭐였어요? 이게 제어 장치였었어요. 나머지 하나 뭐 있었다고 그랬죠? 레지스터. SSD는 나중에 보조 기억 장치에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거 요즘 많이 쓰이는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쓰는 일종의 보조 기억 장치다. 그럼 답이 뭐가 된다? 4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레지스터 묻는 거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준다. 이게 기타 장치의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요건 그때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가요? 그럼 답 1번이네요. 네. 이 녀석은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게 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지금 배우실 게 아니라 나중에 기억 장치를 다 어느 정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장치들에 대한 개념 생기시게 되면 왜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지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아까 프리플롭하고 레치가 구성요소로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기억장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 요즘은 꼭 기억해 주시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다음에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이게 누상기였죠? 누상기도 일종의 레지스터에 해당합니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답은 1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1번이다라고 나오게 되죠. 자, 6번 들어가죠. 다음 중 프로세서 레지스터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 자,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에 위치한다. 여러분들 레지스터는 뭐의 구성 요소였었어요?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였었죠? 1번 땡. 자, 하드웨어 입출력을 점당하는 장치로, 이게 입출력 장치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예, 입출력을 점담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자,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할 때 이것도 나중에 배우시게 되실 기타 기억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 기억 장치, 가상 기억 장치 기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연속은 그때 설명을 드리고, 답은 그럼 뭐가 되시겠어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사용하는 임시 기억 장치로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림 보고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까 한번 골라볼래?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중앙처리 장치는 세 가지로 나눠요. 레지스터, 그런 다음에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러면 여긴 지금 레지스터라는 말이 특별하게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크게 나눠 썼을 때 연산과 제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거 고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ALU 있으니까 대놓고 여기에 연산장치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누상기도 연산장치의 일종이잖아요. 맞죠? 그런 다음에 요게는 명령 레지스터. 오케이. 명령어 관련된 거는 누가 담당한다? 제어장치가 담당한다. 그러면 기역에는 연산, 니은에는 제어. 답 나왔네요. 1번.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주더라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겠네요. 자, 8번 보실까요?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옳은 것. 아이고야. 니은자. 이런 거는 좀 인간미로 봐주시고, 자료와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능, 얘는 그냥 입력 기능이에요. 볼 것도 없이. 입출력, 저장, 연산 장치들에 대한 지시 또는 감독. 아이고, 지시와 감독. 그렇죠? 네. 장치들에 대한 지시 감독. 이게 뭐에 대한 거다? 네, 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거다. 3번. 입력된 자료를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에 저장하는 거. 이거 말 그대로 이거는 저장 기능. 그렇죠? 계산하는 거. 이거는 연산 장치.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제어 기능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한 문제 더 보죠. 누상기.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 1 더하기 1 더하기 1 했을 때 1 더하기 1 먼저 해갖고 2를 기억하고 있는 그 위치. 그걸 뭐라고 그런다?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는 끝내놓고 이제 기억장치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기억장치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오늘 배우실 거다? 여기까지 배우시고, 요거는 우리 나머지 나중에 아까 우리 캐시 메모리도 나오고 가상 메모리도 나오고,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자고요. 기억장치 들어가시죠. 자, 기억장치에는 크게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기타기억장치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주기억장치. 여러분들 요거는 프로그램에 무엇을 담당하고 실행을 담당하고, 보조기억장치는 자료의 저장을 담당합니다. 요거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주기억장치는 뭐를 담당하고요? 실행을 담당하고, 보조기억장치는 저장을 담당해요. 그럼 롬하고 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부팅 과정에서 들어보셨어요. 롬 바이오스. 그래서 얘는 주로 부팅적인 측면을 담당해요. 근데 부팅이란 것도 컴퓨터를 켜갖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거고. 램은 뭐예요? 여러분들 게임이라든지 프로그램 뭐 이렇게 돌리려고 하게 되면 권장 사양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프로그램이 당겨서 돌아갈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그래서 실행을 담당하고, 얘는 저장, 얘는 그거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혹은 뭐 독립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주기억 장치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주기억 장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아까 뭐를 관여한다고요? 실행을 관여합니다. 생긴 거 한번 보죠. 롬하고 램. 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 그러면 대부분 얘를 말해요. 컴퓨터에서 얘 끼웠다 뺐다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롬은 이렇게 생겼고 컴퓨터에서 붙박이로 사용됩니다.
모양만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거 모양 기억 안 하셔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실행에 관여한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read only memory. 우리나라 말로 오직 읽을 수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전용 메모리라고요? 읽기 전용 메모리요. 특징이 뭐다? 비휘발성.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선생님, 비휘발성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휘발성이란 얘기는 놔두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상온에 놔두면. 비휘발성은 날아가지 않죠. 근데 우리는 놔둔다는 개념이 아니라 컴퓨터에서는 전원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전원이 꺼지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남아있으면 비휘발성. 전원을 껐었을 때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게 되면 휘발성. 롬은 비휘발성. 왜? 껐다 켜게 되면 여러분들 부팅 매번 똑같은 과정으로 부팅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껐다 켰다 해갖고 부팅된 과정이 없어지게 되면 컴퓨터 못 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비휘발성이 되는 거고 가급적 수정이 필요가 없죠. 왜? 읽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입출력 프로그램. 여기서 입출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부팅과 관련돼서 뭘 배우신 거예요? 롬바이오스를 배우시게 된 거고 그런 다음에 펌웨어를 저장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롬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롬의 종류와 특징 해볼게요. 마스크롬. 이미 수정 불가능. 아이고, 오늘 오타가 좀 있네요.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불가능이어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져 기록돼 놓은 거 계속 넌 읽기만 해라. 기술이 조금 발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요. P롬. 요 특징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몇 번. 기술이 발전하면서 롬은 읽기만 가능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갖고 한 번 기록할 수 있게, 수정할 수 있게 해줄게. P롬입니다. 자외선을 이용해갖고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롬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EP롬.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해갖고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걸 EP롬.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롬의 기본적인 특징은 읽기만 한다. 근데 롬의 발전 형태에 따라서 롬은 4가지 종류로 나누고 마스크, 가면 쓰게 되면 그 가면은 똑같아요. 누가 쓰더라도. 그래서 수정 불가능. P롬 한 번만. EP롬 자외선, EP롬 정기적인 특성. 요거 갖고 여러분들 롬 맞추시면은 절대로 문제 푸시게 되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 조금 이따 한번 우리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저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겠고. 램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예, 읽고 쓰기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컴퓨터를 켜고 엑셀을 실행시켰어. 그러면 램에는 엑셀이 담겨요. 엑셀을 종료해요. 그러면 램에서는 엑셀이 빠져나와. 그런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를 실행했어. 그럼 파워포인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 갖고 내용을 읽고 쓰기가 자유롭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껐다 켜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내용이 날아가요. 여러분들 엑셀 사용하다가 컴퓨터 껐다 켜보세요. 엑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다시 켜셔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며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라고 불릴 때 우리가 이 녀석. 그리고 이거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기억 장치, 기억 장치는 용량이 크면, 그러니까 하드 기억 보조 기억 장치는 용량이 크면은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크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왜? 실제 프로그램을 돌릴 때 프로그램을 담고 돌리기 때문에. 또 주기억 장치도 나눠지네요. 무슨 램과 무슨 램? 예, S램과 D램.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는 다 외우지 마시고 하나만 외우셔갖고 나머지까지 조금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특징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된 내용이,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는 거. 전원이 공급돼야지만 기억된 내용이 유지가 되고 전원이 꺼지면 날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특성? 휘발성. 얘도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되는 건 맞긴 맞는데 얘는 중간중간에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 전력 소모가 많아요. 빨라요. 낮아요. 직접 또는 이제 나중에 연관되는 개념인데 이런 거는 그냥 직접 들어보고 그냥 외워놓으셔도 좋겠고 가격이 고가예요. 빠르면 고가예요.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용도에는 뭐가 들어간다? 캐시 메모리. 아까 여러분들 그림을 나눠보셨을 때 기타 기억 장치에 보면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D램은 전력 소모가 적고 느려요. 높고 저가.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뜯고 조립할 때 사용되는 램은 다 D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컴퓨터 구입하는 사이트에 가갖고 D램 검색하시게 되시면 대부분 뭐 이제
삼성 거 많이 쓰죠.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이닉스 것도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모양은 S램이 이렇게 생겼고 D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램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거 떠올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램은 D램, 그래갖고 요거를 말하는 거다. 자, 이제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주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 우리 마지막으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장 매체 관리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주기적으로 디스크 정리, 이거는 문제, 뭐 보조기억 장치에도 해당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 맞죠. 자성물체는 외장 하드디스크의 주위에 놓지 않는다. 일단 가전제품에는 자성체를 갖다 놓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오랫동안 저장된 데이터는 재저장한다.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저장 장치는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백업해 놓는다. 이거는 중요한 습관이 된다. 그리고 자료 기껏 만들어놨는데 싹 날아가 버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풀어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가죠. EPROM 나왔네요. 자, 마스크롬, P롬, EPROM, EEPROM. 특징 기억하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옳은 거 찾는 건데 결과적으로 롬의 종류에 대해서 묻겠네요. 자, 제조 과정에서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하면 수정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롬이에요? 마스크롬. 그렇죠? 자외선을 이용해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게 EPROM이 되겠네요. 그렇죠?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롬이다? P롬이죠. 정기적인 특성으로 기록된 거를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놈이 EEP롬이죠. 그러면 답으로 EP롬 묻는 거기 때문에 답으로 몇 번? 2번. 그렇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롬의 종류 정도는 기억해주고 램의 종류 정도도 기억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거죠.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얘는 무슨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휘발성. 그렇죠? 뭐의 특징이에요? 램의 특징입니까? 롬의 특징입니까? 그렇습니다. 롬의 특징이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 포스트 요거 두 개 다 우리 앞부분에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어요. 무엇과 관련된 용어죠? 부팅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팅과 관련된 건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롬에 들어가 있다. 얘도 롬이죠. 롬이에요. 예, 롬이에요. 자, 현재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죠?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곳이 램이죠. 자, 4번. 주로 하드디스크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다. 램은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보조기억장치죠. 램은요, 주기억장치죠. 아예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래요?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 이렇게 지금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번 뭐를 바꾸는 거예요? CPU를 바꾸는 거예요. CPU를 더 좋은 걸로. 그렇죠? CPU를 바꾸려고 하는데 뭐가 안 따라주면 메인보드가 안 따라주면 메인보드도 같이 갈아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필요한 게 램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거나 3D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그래픽 카드를 훨씬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하면 컴퓨터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컴퓨터 처리 속도 높이는 거는 CPU, 그래픽 카드, 램 요겁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 답은 램 확장 3번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EID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하드웨어 연결 방식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컴퓨터에 몇 개까지 연결할 겁니까? 라는 거고 모니터 교체한다 그러고 컴퓨터 빨라지는 거 없고 CD롬 교체한다 그러고 컴퓨터 빨라지는 거 없겠죠? 그러면 답으로 몇 번? 좋습니다. 램의 확장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정리해 드릴까요? 뭐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그렇죠? 그래갖고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연산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게 문제에서 단답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면은 답을 맞추게 해줄게 라는 개념인 거예요. 주기억 장치의 종류와 특징. 롬하고 램으로 나뉘죠? 롬은 4가지로 나뉘고 램은 2가지로 나뉜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리 수업 나갔을 때 앞에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문제 풀게 되면 거의 틀릴 일이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 배워야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기타 장치하고 기타 기억 장치도 아까 있었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캐시가 어떻고 가상 메모리가 어떻고 보조 기억 장치도 배우셔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입출력 장치 정도도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걸로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오늘 CPU와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는 요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